제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2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신축년 기해월은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이 이제 대설이 되면서 대설이 되면서 이제 해월에서 어디로 자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설이니까 대설 절입 시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요. 내일 밤 몇 시 몇 분이 아니라 대설 절입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신축년 기해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축년 기해월 마지막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몇 번째? 5번째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무라고 하는 글자를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되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개념이죠. 흙, 땅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원래는 땅보다는 흙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토라고 하는 것은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흙이지만 이게 규모에 따라서 작은 흙일 수도 있고 큰 흙일 수도 있죠. 그래서 큰 흙은 산이 될 수도 있겠고, 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더 평원, 여러분들 또 평야라고 하죠. 평야, 그 다음에 평양이 아니라 평야, 그 다음에 광야, 좀 더 넓은 개념 광야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또 좀 작은 개념 정원, 그 다음에 텃밭 같은 개념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개념, 흙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토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걸 갖다 다시 음토냐 양토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된다.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좁은 것은 음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양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돼. 내일은 이제 대설이 지나서 이제 중간이겠죠. 중간 이제 해월과 자월을 기점으로 이제 나눠지게 대설을 기점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기토를 해월의 주월과 그 다음에 자월의 주월 두 개를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양의 기운이 아니라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산맥, 평원, 평야 같은 경우는 좀 광대한 좀 큰 개념이라고 봤을 때 정원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분토라고 돼요. 분토는 뭐냐면 화분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제 아무리 화분이 커서 흙을 담아봤자 덤프트럭 하나를 담을 수 없겠죠. 그런 것이 바로 분토, 작은 개념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토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항토라고 해요. 높은 산맥, 그 다음에 넓은 평야, 광야, 평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도 하고 아니면 담장토라고도 해서 담장 안에 작은 텃밭 같은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양의 토죠. 높은 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넓은 광야도 될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넓은 광야가 그냥 풀 한 폭이 없이 자라 있다라고 하면 그 무토로서의 용도가 없는 겁니다. 무토라고 하는 광야란 땅은 뭐예요? 나무가 빼곡하게 심어져 있어서 밀림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큰 어떤 숲을 이룬다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아니면 넓은 땅이면 뭐예요? 큰 전원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토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목이 있어서 그 드넓은 높은 산, 드넓은 광야를 갖다가 푸른 초원을 이루거나 밀림을 이루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넓은 땅이기 때문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목 중에서도 양목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그 넓은 땅을 갖다가 빼곡한 아름다리 큰 나무들이 질비하게 심어져 있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토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얘는 그냥
건토, 마른 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있는 습토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른 땅에 감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배싹 마른 땅에 나무가 있는데 물이 없게 되면 그 땅도 말라 있고요. 나무도 말라서 고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가 감목을 수용했을 때 무토에 큰 산에 나무를 심었을 때는 반드시 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물이 임수 또는 개수인데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취용하는 것이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만 땅도 물도 나무도 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서 적절하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이 있어 주어서 무토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축월 같은 겨울에는 물보다는 온기, 따뜻한 햇빛이 있어서 땅과 물이 얼지 않게 해주는 것이고, 무토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즉 왕한 많은 땅에다가 아주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텃밭과 같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보다는 병화와 모, 개수로서 좋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토는 내일 또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용도,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 병화, 개수, 병화가 없을 때는 임수, 정화를 쓸 수 있지만 개수, 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고, 또 무토가 관성을 쓸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 월등히, 제가 월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칠살이긴 하지만 월등히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원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실질적으로 내일 이제 대설 전까지는 해월이 된다 하더라도 순전히 전체적으로 해월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일단 동절이라고 하는 것, 해월, 자월, 그 다음에 축월 모두 동절이죠. 동설한, 엄동, 설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월이 더 춥습니까? 아니면 자월이 더 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기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수의 기운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자월이 더 춥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월은 또 동지라고 하는 때가 지나게 되면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해월이 추우냐 자월이 추우냐는 그것만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해월이든 자월이든 수가 많아지거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 해월도 자월보다 더 추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월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해월보다 자월이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이 더 추우냐 다음 달이 더 추우냐 이걸 놓고 보는 건데, 이상 기온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이 더 추울 수도 있지만 기운적인 차원에서는 해월보다는 자월이 수의 기운이 더 강하죠. 그래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해월은 수가 임관지가 되지만은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의 기운이 음기가 더 강한 것은 자월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 답을 낸다라고 하면 자월이 더 춥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가 왕에서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영하 10도, 20도 내지는 40도, 50도 내려간, 어차피 춥습니다만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간. 토라고 하는 것은 해월에 뭐가죠?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월에는 여기가 절태지가 되죠. 사주가 일간이 절지 내진 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하다가 되죠. 해월에 무토는 매우 신약한 반면에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원래 수는 무토 입장에서 보면은 재성이라고 하죠. 좀 이따 또 격국 할 때 설명되지만 재성, 그래서 토극수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갖다가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반대로 재성인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수다 하면 토풍한다. 그래서 수가 너무 많게 되면 반대로 수가 토를 갖다가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가 있죠. 고양이와 쥐가 있어요. 쥐가. 근데 고양이가 쥐를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고양이가 더 강하고 우월한 쥐이기 때문에 쥐를 잡습니다만, 반대로 고양이 한 마리에다가 쥐를 100마리, 200마리 있는 데다가 쥐가 수백 마리 있는 데다가 쥐 한 마리 던져 나누면은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합니다. 그죠? 쥐들이 때로 덤비면은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원래는 고양이가 쥐를 잡지만 쥐가 더 세지면 뭐예요? 쪽수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토가 수를 가지만 반대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토를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수다토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해월은 일간은 약하고 재성인 수가 왕하고, 수가 왕하면 어떻다? 말씀드렸던 물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기온이 어떻다? 기온이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해서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해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약한 무토를 생조해 주고, 그 다음에 해월에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뭐요? 화가 필요하죠. 화는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가 있는데, 조후의 용도로 봤을 땐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하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포인트, 해월의 무토, 토만 약한 것이 아니라 화도 같이 약하죠. 화토는 뭐한다? 화토는 동궁한다. 동궁한다. 화토, 동궁. 그래서 해월은 무토만 약한 것이 아니라 병화도 같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토도 그렇고 병화도 그렇고 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 뿌리가 있어야 된다. 통근해야 된다. 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 진술충도 진술 축, 미, 토 등의 무토는 뿌리를 둘 수 있는데, 병화도 마찬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일간도 왕해지고 병화도 왕해져서 해월에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땅이 무토가 원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는 다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일간을 위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일간을 위주로 배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해월의 무토는 양화인 병화, 없을 경우에는 정화도 쓸 수 있겠지만 천양지차 엄청난 큰 차이가 있겠고요. 무토 병화가 지로 진술충미라든가, 무토는 진술충미, 그 다음에 병화는 인사오 등의 뿌리를 둬야 돼. 다 있을 필요 없고요. 인사오 어느 하나만 있어도 그게 문제되진 않는다. 그래서 무토 해월은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에 춥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 해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어의 관계를 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국.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 그럼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를 찾는 것이 용신이죠.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봐야 되는데, 일간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령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 것. 근데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 저 해수는 재성이죠. 재성인데, 재성 안에는 정제라고 하는 것과 다시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음대양, 양대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기토 해월이면 음대양이 되는 것이고, 오늘같이 무토 해월이면 양대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대양, 양대양이 되면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대양이 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하죠. 편제. 그래서 격이라고 붙이면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요. 단 해월은 수는 약하고 수는 왕하고 토는 약하기 때문에 제다신약하다 내지는 신약 제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지장간,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제 편제격이 아니라 이거는 칠살격에 재성이 칠살을 생겼으니까 뭐예요? 제자 약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살 태왕으로 봐서 일간이 약해서 제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에 무토가 태어났을 때는 편제격이냐 아니면 간목이 출해서 칠살 격이 되느냐, 제살태양이 되느냐,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일단 간목은 투출되지 않았고 생시에선 투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일단 편제격의 제다신약이고 일간이 약하고 해월에 못이 춥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간 자체가 약한데 이 지지를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해자 추운데 다시 수를 받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선생님, 일간이 약하니까 축토는 일간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된다? 큰 틀로 봐야 되죠. 해월에 자수를 받고요. 또 뭘 받습니까? 축을 받죠. 그러면 해
자축을 모두 맞죠.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게 된 것이고, 방합이 형성되면 이건 뭐가 왕해진다? 수가 왕해진다. 이건 거의 지지로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고, 무토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축토는 거의 뭐가 됐다? 사, 수, 동, 유가 돼서 거의 물에 휩쓸려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월간에 이렇게 기토가 도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가 이렇게 왕한 중에 기토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수가 더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한 점도 없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수다 토붕이 돼서 무토가 뭐예요? 왕한 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 생일에서는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시를 볼 때인데 큰 틀에서 볼게요. 자, 임자시, 개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아무리 축을 봤다 하더라도 해자축에 축은 날아가 버리고 임수개수 투출하게 되면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임계수 투출하면 기운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신신유시 이 또한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수는 다시 수를 생하고 약한 무토의 기운을 설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역시 수왕절에 개해 수를 다시 보게 되면 기운은 떨어지는데 무토는 더 약해진다. 이 생시들은 모두 좋은 생시는 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갑인시 이렇게 볼까요? 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재성영한데 칠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살태양이 되는 것이고, 그나마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또한 일간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토운을 봐서 일간을 부신해 줘야 된다. 을묘시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될 바 아니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은 자진수국 이 진토도 사수동에서 날아가 버렸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병화도 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목화토운, 천간으로 모군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목화토운을 봐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뭐 정사시는 나쁘지 않겠죠. 정사시는 생시에서 인성을 받고요. 그래서 이게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해충 되지 않고, 그래도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화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 내지는 토운을 봐서, 토운은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목화운은 화를 도와주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목화운을 보는 것을 나쁘지 않고, 무오시가 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좌우충 돼서 우화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니까 오히려 좋지 못한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사시 무오시 정도, 무오시 안 돼요. 정사시 정도가 가장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갑인시, 인중병화를 볼 수 있는데 위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주 원국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고 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정사시 정도, 무오시가 예를 들어서 좌우충만 되지 않았다면 괜찮았는데 충으로 인해서 되지 않고, 기미시는 역시 뭐예요? 일간부터 뿌리는 들 수 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뭐가 돼요? 그렇죠, 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미시도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정사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대설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